증가 감소의 정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셔야죠. 자, 정의는 이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저는 뭐 x1, x2라고 할게.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1, x2라는 얘기는 어떤 구간은 문제에 주어지겠지. 제시해 줄 거야. 부등식으로 주어지든 구간의 표기법으로 주어지든 주어질 거고,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은 거기서 아무거나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데려왔을 때,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x1보다 x2가 크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진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 함수가 되겠지. 특별히 뭐 한글로 명확하게 쓰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식을, 비슷한 식을 두 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x값이 오히려 커졌는데 함수값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건 감소가 되겠지. 감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면 쭉 올라가는 애가 증가함수고 내려가는 애가 감소함수겠지. 이건 뭐 직관적인 수준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으면 되냐? 지금 이건 정의예요. 정의.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구간이지? 그럼 fx는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죠. 근데 0 이상에서만 정의한다라고 하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알 수 없어? 증가하는 거 맞지? 0 이상만 봤을 때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증가함수 맞죠? 근데 얘를 증가 감소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실려 있어요. 그럼 증명을 할 때는, 자, x1보다 x2가 크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x1, x2를 잡아. 그리고 나서 fx2가 fx1보다 큰 거 증명하면 되죠. 자, 그럼 대소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지? 1학년 때 배웠을 때 a랑 b랑 대소 비교. 차, a에서 b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지. 네, 간단합니다. 그럼 저는 fx2에서 fx1을 빼볼게. 자, fx2면 여기다 x2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별해야 되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속하는 x1, x2 아무거나 데려오더라도 0보다 크다라고 해야겠네. 죄송. 이건 양수죠. 얘는 x1보다 x2가 크다라고 가정하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맞지? 앞에 게 더 크니까. 자,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양수 맞지? 그럼 x1보다 x2가 클 때 fx2보다 fx1이 더 작은 거 증명한 거 맞죠? 자, 얘에서 얘 뺐는데 양수니까 fx2가 fx1보다 더 큰 거 맞잖아? 그럼 증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가 되겠고, 실제 우리 판정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릴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었거든요. x제곱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이 식이 3차식, 4차식이 된다.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어쩌고저쩌고 나간다. 이 방법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니? 무리가 있지. 부등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증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실제 판정. 근데 실제 판정을 할 때는 어느 경우에만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요. 뭘 이용해서 판정을 하죠? 프라임 x 이용하지? 도함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의가 되겠고,
미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주로 수학 2에서는 다룰 테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x 이용할 거예요. 결론은 너무 심플하지. 이미 여러분들 도함수 다 배웠어.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할 감소야? 증가겠지 당연히. 이건 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너무 쉬워요.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합답형에서 주의하실 점. 자, 이 명제는 확실히 참입니다.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양수면 당연히 증가하고 음수면 당연히 감소죠. 근데 이 명제의 역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반대로 쓸게. fx가 증가 함수이면 이거 결론 가정 바꾼 거지 자리. 참이야 거짓이야? 증가함수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큽니까? 아니야? 뭐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접선의 기울기 한 번 0 찍고 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지. 한 번만, 한 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때, 그럼 이 함수는 x1보다 x2가 조금이라도 크면 함수값은 커지는 거 맞아요. 증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증가가 맞지만 다 0보다 크진 않죠. 크진 않지. 그리고 여기선 제가 하나만 예전에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결론. 그래서 가끔 이거 등호 때문에 틀리시는 분이 있는데 fx가 증가 함수일 조건은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입니다. 등호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답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3번에 써있죠. 3번 펀해자에 fx가 증가함수면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감소함수는 당연히 0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첫 번째 다시 정리. 이건 정의. 근데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로 볼 거니까 판정은 도함수로 이용할 거고, 판정은 얘는 참이지만 이 명제의 역인 얘는 거짓이라고. 거짓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이런 명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건 아닙니다. 같아도 이렇게 되는 발레가 존재하니까 틀렸다라는 거고. 자, 감소함수의 조건 제가 굳이 안 써도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셔야 되는 게, 그럼 이건 참이래. 근데 이 명제의 역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이건 참인가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것도 거짓이에요. 왜? 이런 애들은 증가함수 아니지.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지 않죠. 모든 점에서 매끄럽게 이어져서 미분 가능하지만 이런 발레가 있으니까 얘도 거짓입니다. 그죠? 사실 이 두 번째 건 고교 수학에서 질문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함수 자체가 모양이 다항 함수가 아니죠. 근데 굳이 내겠다라고 하면 낼 수도 있으니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참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 발레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정확히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0이 되는 점은 증가, 감소하는 구간에 다 포함시킵니다. 등호로. 증가, 감소 모두 포함. 자, 맞죠? 이게 증가, 감소가 되겠고, 제가 뭐 한 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7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이미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야. 정신병자다. 정신병자야. 나가서 저러지 말라고. 왜 저러고 다니죠? 자, 함수의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도 일단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다시 설명드리는 건 여기 선행을 너무 빨리 해서 뭐 중학교 때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정의랑 현재 교육과정에서 정의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극대극소의 정의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7페이지의 위쪽에 써있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어떤 구간에 속하는 속하는 빼자.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하면 이때 x는 a에서 무슨 값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x는 a에서 극소라고 정의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하죠.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항상 fa보다 같거나 크다. 근데 여기 사실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x는 a를 포함하는 근데 뭐 정의를 직접 쓰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니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극소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죠. 정의 자체에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니? 전혀 없습니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예시 많이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함수 같은 거 막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x는 a에서 무슨 값 가지니 그럼? 극대값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극대값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극대값이라는 표현은 혹은 극소값이라는 표현은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지. 로컬 미니멈이 무슨 뜻이니? 동네에서 제일 작은 놈이란 얘기야. 동네에서 제일 작은 놈이고 반대로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학교 가면 반 1등도 있고 전교 1등도 있죠. 다시 전교 1등에서 전교 1등만 모아놔도 전국 1등이 또 있을 거야. 이 동네에서 이 로컬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고 이 동네에선 얘가 제일 작죠. 그런 애들을 극소값이라고 하고 그럼 이런 애들은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x는 a에서 극값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값이지 x는 a에서 fa가? 극대예요. 극대. 왜냐하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잡아도 돼. 내가 이렇게 잡아봤어. 이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건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있습니까? 없죠. 이 구간에 어떤 x를 데려와도 얘보다 함수값이 같거나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연속성이랑 상관없이 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오케이. 또 병신 같은 거 없나? 자, 이게 FA죠? 맞아? 앞에 연속 단어에서 배웠잖아. 얘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됩니까? 무슨 값이지? 극소값이라고 했어요.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 얘보다 작은 함수값 있니?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아니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더 작은 값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얘가 제일 작은 함수값이 되면 극소값이에요. 얘도 극소가 맞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보통 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이거 무슨 값? 극대, 극소. 절대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미분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극대, 극소는 애초에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없고 이것도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불연속성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하면 상수함수다. 자, A라는 점에서 극값 됩니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값인데 애초에 등호 들어가 있지 정의에.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FA가 가장 같거나 크기도 하고 가장 같거나 작기도 하니까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예요. 상수함수면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오케이. 당연히 수능 시험에 이런 걸 다루진 않아. 수능 시험에서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다룰 리는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면 본인이 바뀐 극대극소의 정의를 엄밀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이런 그래프 띡 지워지고 그 값이 있냐 없냐 몇 개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얘는 분명히 극대값이 맞고 얘는 A에서 극소인 거 맞고 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라고. 이런 점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게 여기가 만약에 A다 라고 하면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얘는 가장 큰 놈이 될 수도 없고 가장 작은 놈이 될 수도 없지. 그죠? 그냥 어디 가운데에 있는 좀 애매한 사람이지. 이런 좀 우울하다. 얘는 최고가 될 수도 없고 최악이 될 수도 없어. 그냥 무난무난한 삶. 이렇게 잡든 이해되죠? 자, 뭐 현재까지 이걸 정말 어렵게 시험을 출제한 학교는 없어요. 그건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높아심이 알려드리는 거고 정의는 그래도 명확히 해야 되니까 제가 극대극소를 똑같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냥 하나만 할게. 근데 얘도 증가감소랑 똑같아. 실제 판정은 방금과 같이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2에서는 결국 다항함수만 다루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증가감소랑 똑같이 극대극소는 뭘로 판정합니까? 도함수 이용하죠. 도함수 맞지? 자, 도함수 이용을 해서 판정을 할 텐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매끄러운 곡선 형태라고 했죠. 매끄러운 곡선 형태 뭐 이런 애들. 그러면 지금 극대극소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극대, 극소, 극대가 되겠지. 자,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A에서 극대값을 가지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값을 가질 때 무슨 특징이 있지?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지. 첫 번째.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근래에도 수능 시험에서 늘 물어보는 건데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별하려면 지금 극대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극소면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극대나 극소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분명히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오지만 그 왼쪽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오른쪽에서도 양수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지 않지. 기울기가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극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프라임 x에서 fx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뒤쪽에서 연습을 할 텐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유추하려면 첫 번째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기준이고 f 프라임 x의 부호 표시하라고 했고, 자 0이 되는 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고 프라임 x의 부호가 이쪽은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럼 원래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다가 0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가다 0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는 거지. 이거 다 기억나죠? 다 나실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